반갑습니다. 한국사 대중화와 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한국사 전문 강사 강님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은 낯설고 생소한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바로 고구려 우씨왕후거든요. 우씨왕후 하면 역사에 관심 있는 소수의 매니아 분들을 제외하고 대다수 분들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일 겁니다. 아마 너무 생소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우씨왕후는 굉장히 중요한 여성입니다. 고구려 제9대 왕이었던 고국천왕의 왕비이고 또 그 다음 왕인 산상왕의 왕비기라고 또 그 다음 왕인 동천왕의 어머니뻘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여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고구려를 대표하는 최고의 정복군주 이 광개토 태왕에 대한 삼국사기 기록보다도 우씨왕후에 대한 삼국사기 기록이 더 자세할 만큼 굉장히 비중 있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잘 몰랐을까? 바로 조선시대 때문이 조선시대 사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시대 사관들은 이 우씨왕후를 최악의 악녀를 묘사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조선은 유교 국가고 성략적 관점에서 본다면 우씨왕후는 정말 안 좋은 요소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 고국천왕이 돌아가셨는데 정절을 지키지 않았고 또 시동생인 산상왕과 재혼을 했으며 또 여성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니까 정말 최악의 악녀로 묘사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것은 조선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적 관점에서 우씨왕후를 바라본다면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재조명할 수도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한 인물이나 사건을 평가할 때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좀 균형감 있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우씨왕후는 분명히 어떻습니까? 최악의 악녀가 아니라 분명히 긍정적인 면도 발견할 수 있다 저는 봅니다. 제가 우씨왕후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현실에 굴하지 않고 현실에 맞서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했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으로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우씨왕후의 진짜 모습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우씨왕후 바로 고구려 제9대 왕이 고국천왕의 왕비입니다. 그렇다면 고국천왕이 어떤 분인지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고구려 제9대 왕이고 신대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태어난 해는 잘 모르지만 제 의견은 179년에서 197년이죠. 본명은 고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고국천왕에 관한 외모에 관한 재밌는 기록이 있어요. 키가 9척이고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천하장사였다고 합니다. 마치 삼국지의 관우와 장비를 보는 듯한 영웅호굴의 모습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이 고국천왕은 용맹과 지략을 다 겸비한 뛰어난 군주로 평가받고 있고 실제로 시험에도 종종 출제됩니다. 한국사를 공부하시다 보면 이 고국천왕 이름을 접하게 되거든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 고구려의 왕 3인방이 있습니다. 삼총사, 소순이왕, 광개토 태왕, 장수왕 정말 자주 출제되는 왕들이죠.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 다음으로 종종 가끔씩 출제되는 왕이 바로 이 고국천왕입니다. 따라서 이 고국천왕은 정치적 업적과 역사적 업적이 굉장히 컸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고국천왕을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즉 고구려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중앙집권을 이뤘으며 왕권을 강화했던 왕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179년에 아버지 신대왕이 돌아가시니까 귀족들의 추대를 받아서 고구려 제9대 왕으로 즉위를 했고 184년에는 한나라 요동태수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즉 고국천왕은 내치와 외치를 다 잘했던 뛰어난 군주 같아요. 그리고 190년에서 191년 사이에는 연나부 귀족들의 반란을 진압하는데 이 연나부가 어떤 귀족이냐면 바로 왕비였던 우씨왕후의 친정가문입니다. 즉 고국천왕 입장에서는 처갓집의 반란을 진압한 것이죠. 그리고 이 191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져요. 뭐냐면 바로 명재상이었던 을파소를 전격적으로 국상으로 중용하게 됩니다. 을파소 굉장히 어질고 현명한 재산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상이 어떤 자리냐? 지금 치면 국무총리, 수상에 해당하는 그 당시 고구려 최고의 관직입니다. 이걸 보면 이 고국천왕이 인재를 알아보는 안목이 남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을파소를 등용하면서 많은 업적들을 남기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194년에 을파소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바로 그 유명한 진대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진대법은 고국천왕의 많은 업적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업적이고 시험에도 가장 자주 출제되는 업적 중에 하나거든요. 이 진대법은 우리나라 최초의 빈민 구율 제도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추수기 때 농민들이 곡식을 추수하잖아요. 그 곡식이 이제 그 이듬해인 봄에 떨어져요. 우리는 이걸 춘궁기라 하거든요. 이때 나라가 곡간을 열어서 싼 이자로 곡식을 빌려줬다가 다시 추수기 때 약간의 이자를 얹어서 되돌려 받는 제도, 즉 춘대 추납 제도라고 합니다. 복지제도죠. 복지제도. 이 진대법을 을파소의 권유로 처음 실시했다. 그리고 이 진대법의 전통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서민대출제도, 복지제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도 굉장히 중요한 업적이고 또 뭐겠냐면 고구려의 5부족을
방위명을 딴 행정적인 오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앙집권을 이루게 되고 또 고구려는 그전까지 형제 세습인데 부자 세습의 전통을 확립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국천왕이 신대왕으로부터 왕위를 넘겨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서 아들로 왕위가 가니까 부자 세습의 전통이 확립됐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고 정설이긴 한데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국천왕은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넘겨받은 건 맞아요. 근데 본인은 후사 없이 죽거든요. 그리고 그 왕위는 동생인 산상왕한테 넘겨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 세습에서 다시 형제 세습으로 바뀌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 산상왕이 이제 자신의 아들이었던 동천한테 왕위가 넘어가니까 동천왕 때 와서야 엄밀한 의미에서 부자 세습의 전통이 확립됐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학계 내에 다양한 학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만 옳다는 아상을 버리고 좀 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로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업적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일파소란 명제성을 등용해서 국산으로 등용해서 많은 업적을 펼쳤고 우리나라 최초의 빈민구율 제도인 진대법을 실시했으며 오부족을 전통적인 오부를 갖다가 행정적인 오부로 바꾸게 되고 그 다음에 형제 세습을 부자 세습으로 확립했던 와. 그래서 고구려가 이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던 고대 국가의 기틀을 잡던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남긴 왕입니다. 그런데 이 고국천왕이 197년에 병으로 돌아가시는데 문제는 후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씨 왕후의 사이에서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서 문제가 이제 터집니다. 아들이 없다면 그 왕위는 형제들한테 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 시점에서 고국천왕의 형제 관계를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도 물론 다양한 학설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통설은 뭐냐면 사형제가 있었다. 고국천왕, 즉 고남무가 제일 큰 형이고 그 밑에 고발기, 발음을 주의하시는 고발기가 있고 그 다음에 고연우가 있고 그 다음에 고개수 이렇게 사형제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고발기가 왕위 계승서열 1순위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고구려의 독특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형사치수제예요. 형사치수제.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다시 결혼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조선의 관점이나 지금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패륜적인 정말 있을 수 없는 짐승 같은 행동이긴 한데 우리가 역사를 볼 때는 항상 우리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그 시대 사람의 관점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형사치수제를 그렇게까지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사치수제를 채택했던 현실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형이 죽잖아요. 그러면 형수가 혼자서 식구들을 생계를 책임져야 돼요. 근데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성들은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생존을 위협받게 됩니다. 그래서 동생이 형수와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의미에서 형사치수를 채택했던 그런 현실적인 이유도 우리가 감안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형사치수제가 있었던 게 왜 중요하냐면 고국천왕이 죽었어요. 그럼 이제 우씨 왕후는 왕비가 아니잖아요. 모든 권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동생을 왕위에 앉혀놓고 자기가 시동생과 다시 결혼해서 왕비가 된다면 다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씨 왕의 선택이 된. 우씨 왕후는 지금 왕이 죽었어요. 그것도 남편이 왕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슬픔에 빠지지 않고 자기 살 길을 찾아갑니다. 굉장히 당차고 어찌 보면 좀 매정하기도 하고 비정하기도 하고 어쨌든 굉장히 똑똑하고 냉철한 여성이에요. 남편이 죽었는데 그 슬픔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죠. 그것도 야밤에 한밤중에 혼자서 궁궐 밖에 나가서 시동생들을 찾아다니면서 정치적 거래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바로 발기죠. 고발기. 근데 고발기한테는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다음 왕은 당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발기 입장에서 황당하죠. 왜냐하면 왕이 살아있는데 왕위 계승을 논의한 것은 역적이거든요. 역모고 반역이거든요. 그래서 발기가 화를 냅니다. 왜 쓸데없는 말을 하느냐. 그리고 왜 여자가 밤에 이렇게 돌아다니냐면서 오히려 책망을 합니다. 문전박대 당한 거죠. 그래서 우씨 왕후 쫓겨나는데 이것도 우씨 왕후의 치밀한 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왕의 죽음을 발기한테는 알리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황상 발기는 유부남이에요.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발기가 왕이 된다면 우씨 왕후가 왕비가 될 가능성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찾아간 거고 두 번째 이제 시동생을 찾아가죠. 바로 고연우입니다. 연우 이름이 굉장히 현대적이고 세련되지 않습니까? 이 고대 사회에 요즘에 있을 법한 이름인 연우가 있었다. 굉장히 재밌긴 합니다. 이제 연우를 찾아가는데 연우는 우씨 왕후를 지극정서로 환대합니다. 그리고 우씨 왕후는 또 연우한테는 자신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습니다. 즉 고국천왕의 죽음을 알린 거죠. 그러면서 당신이 왕이 된다 이러니까 연우가 굉장히 기뻐하면서 고기를 대접하는데 자기가 직접 고기를 썰어요. 여러분 이 고구려는 맥적이라고 해서 이제 고기 반찬을 즐겨 먹긴 한데 그래도
아무리 기빈이 왔다 하더라도 왕족이나 귀족 같은 이 고위층 인사가 직접 고기를 써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인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연우 같은 최고의 그 왕족이 우시 왕후를 위해서 직접 고기를 썰었다는 것은 그만큼 최고의 예우로서 우시 왕후를 대접했다 볼 수 있겠죠. 자기 정성을 보인 겁니다. 근데 평상시 한 번도 고기를 안 썰어봤겠죠. 안 하던 짓을 하니까 결국 사고가 납니다. 고기를 썰다가 손가락을 다치고 피가 나게 되는 것이죠. 또 이것을 본 우시 왕후가 자기 치마끈을 풀어서 그 다친 연우의 손을 감싸줍니다. 벌써 눈이 맞았어요. 통한 거죠. 정분이 솟았습니다. 야, 정말 재밌는 장면인데 그 다음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상상에 맡기시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밤이 깊어지니까 우시 왕후가 궁궐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또 영화 속의 한 장면, 멜로드라마 같은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어째 보면 여자 주인공이 좀 어째 보면 진부한 대사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에 여자 혼자 가려니까 겁이 난다. 당신이 좀 나를 발에다 달라.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자친구를 데려다 줄 때 이제 밤 늦으면 남자친구가 데려다 주는 그런 장면을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우가 알겠다. 제가 당신을 지켜주겠다면서 같이 고연우와 우시왕하고 같이 수레를 타고 궁궐로 돌아오게 됩니다. 정말 재밌는 장면이죠. 돌아온 다음에 우시왕후는 고국 천왕의 유언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이 연우를 새로운 왕으로 옹립하게 됩니다. 그분이 제10대 왕 산상왕이거든요. 산상왕. 그리고 이 산상왕은 우시왕후의 거래를 잊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우시왕후와 다시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우시왕후는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달성한 거죠. 고국 천왕의 왕비였다가 이제는 시동생 연우, 즉 산상왕의 왕비가 되면서 자신과 자신 가문의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사람이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발기입니다. 고발기. 고발기 입장에서는 동생과 형수가 짜고 내 왕위를 찬탈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발기가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반란을 일으키면서 고구려는 내전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대세가 기울었어요. 민심이 이제 다 산상왕 쪽에 간 거예요. 왜냐하면 상당수의 고구려 귀족들이 산상왕과 우시왕후를 지지했고, 심지어는 고구려의 국상인 을파소마저 산상왕을 지지하게 되니까 결국 발기는 패배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발기는 원한이 가슴에 사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개인적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고구려의 적국이었던 바로 요동태수, 저번에 기억나시죠? 요동태수 공손도를 찾아가서 군대를 빌려주세요. 제가 고구려를 치겠습니다. 저는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런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되거든요. 개인적인 원한이 진짜 사무치게 되면 국가와 민족도 배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고구려 최고 권력자, 여러분 연개수문 아시지 않습니까? 연개수문의 장남이었던 연남청이 동생들한테 쫓겨나니까 그에 대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자신이 적국이었던 당나라의 앞잡이가 돼서 자신의 손으로 고구려를 없애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고구려를 연남청은 자기 손으로 없애버리거든요. 지금 발기도 그렇죠. 그 우시왕후와 산상왕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치솟으니까 결국 적국인 한나라 요동태수와 손을 잡고 그리고 그 군대를 빌려서 고구려를 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좀 공과 사는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 산상왕이 이제 누구를 내보내느냐, 진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내 동생인 고개수를 내보내게 됩니다. 고개수. 우리 아까 살펴봤죠. 고국천왕의 형제관계. 고국천왕, 고남루가 장남이고 그 밑에 고발기, 고연우, 고개수가 있습니다. 그 고개수예요. 고개수가 나가서 이제 싸우는데 형제끼리 전투가 벌어진 것이죠. 근데 이 전투에서 안타깝게 발기는 패배하게 되고 사로잡힙니다. 이때 고개수가 의미심장한 말로 이제 형님을 꾸짖습니다. 발기를 꾸짖어요. 맞는 말이죠. 연우가, 즉 산상왕이 당신의 왕위를 뺏은 것도 잘못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이렇게 스스로 나라를 망가뜨린 것도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책망하니까 이제서야 정신을 차린 발기가 부끄러워서, 즉 양심의 가치를 느껴서 결국 스스로 자결하게 됩니다. 발기가 자살하면서 이제 우시왕후와 산상왕은 발기의 장례를 치러진 다음에 이제 온전하게 자신의 권력을 이제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기까지는 해피 엔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뭐냐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비우고 살아야 됩니다. 적당히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시왕후한테 아들이 또 안 생깁니다. 고국천왕과의 사이에서도 아들이 없었는데 이번에 산상왕과의 사이에서 결국 아들이 태어나지 않는다. 즉 후사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산상왕과 귀족들은 감히 소후, 즉 둘째 왕비를 드리자는 말을 못합니다. 우시왕후 눈치를 전부 다 보는 거죠. 그만큼 우시왕후의 권력과 위상 그리고 기가 정말 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와중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산상왕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와중에 주통촌 대지 사건이 터집니다. 자, 그 이야기를 제가 다음 주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는
조선시대 사관들에 의해서 최악의 악녀로 매도되고 있었던 이 우씨 왕후를 재발견하고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본다면 우씨 왕후에도 분명히 긍정적인 면도 있다. 조선의 관점과는 다른 새로운 우씨 왕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이 우씨 왕후 정말 어찌 보면 권력욕의 화신과 욕심이 많은 것 같지만 또 어찌 보면 굉장히 당차고 냉철하고 똑똑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여성이거든요. 이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는 우씨 왕의 뒷이야기 다음 주로 기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이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